남양주의 새벽이 흐릿한 안개 속에서 떠오를 때였다. 한강으로 이어지는 흙먼지 날리는 길을 검은 고급 승용차가 가로질러 달렸다. 운전석에는 박현우가 앉아 있었고 그의 얼굴에는 불안한 기색이 역력했다. 백미러와 앞길을 번갈아 보며 운전하는 그의 모습에서는 평소와는 다른 긴장감이 느껴졌다. 뒷좌석에는 5살 배기 딸 박서연이 조용히 앉아 있었다. 낡은 곰 인형을 꼭 끌어안은 차에 창밖의 회색빛 풍경을 바라보고 있었다. 트렁크에는 접혀진 휠체어가 실려 있었다. 그것은 서연이가 태어날 때부터 안고 살아야 했던 약함을 상기시키는 무언의 증거였다. 강가의 탁 트인 들판에서는 갈기가 풍성한 갈색말 천둥이가 엔진 소리를 듣고 고개를 들었다. 본능적으로 경계 태세를 취했다. 다가오는 차에서 느껴지는 무언가가 이 평화로운 아침의 분위기를 깨뜨렸다. 바람은 이름 붙이기 힘든 긴장감을 실어 날랐고 새들은 평소의 지저김을 멈췄다. 말은 주에 깊게 차의 움직임을 지켜보며 작게 울었다. 마치 보이지 않는 위험을 예감하는 듯했다. 임시로 만들어진 선착장 근처에 차를 세운 현우는 평소와는 다른 조급함을 보였다. 서연이를 채서 내릴 때의 그의 동작은 거칠었고 서두르는 기색이 역력했다. 차가운 공기와 강물 냄새를 맡으며 서연이는 곰 인형을 더욱 꼭 끌어안았다. 아버지에게 무언가를 물으려 했지만 그는 대답하지 않았다. 현우는 휠체어를 꺼내 펴며 호기심에 차에 다가온 천둥이를 거칠게 쫓아냈다. 말은 몇 걸음 물러섰지만 여전히 주에 깊게 지켜보며 공기를 맡아보았다. 마치 곧 일어날 일을 알아내려는 듯했다. 작은 선착장에 젖은 나무 판자들이 휠체어의 무게에 삐걱거렸다. 최근에 비로 불어난 강물은 평소보다 더 빠른 속도로 흘렀다. 어두운 물살이 조용하지만 강하게 흐르고 있었다. 서연이는 불편하고 두려운 기색이 역력했지만 아버지의 굳은 표정 앞에서 말을 잃었다. 현우는 기계적인 동작으로 딸을 작은 노젓는 배로 옮겼다. 배를 강물 쪽으로 밀어넣고 올라탔다. 배가 위험하게 흔들렸지만 현우는 아랑곳하지 않는 듯했다. 강 중심으로 노를 저어가는 동안 천둥이는 불안하게 강변을 따라 달렸다. 말 발굽이 젖은 땅을 점점 더 세게 두드렸다. 말의 눈은 눈앞에서 펼쳐지는 광경에서 떨어지지 않았다. 현우가 노젓기를 멈추자 물살이 배를 휘어잡았다. 그 순간 천둥이의 울음소리가 새벽 공기를 가르며 울려 퍼졌다. 이웃 농장에서 닭에게 모이를 주던 한준석은 말의 절박한 울음소리를 들었다. 그가 강변으로 달려갔을 때 천둥이는 이미 물살을 가르며 힘차게 헤엄치고 있었다. 준석은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말의 갈기에는 작은 소녀가 매달려 있었고 그녀의 손에는 여전히 곰 인형이 들려 있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저희 채널을 구독하고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어느 도시에서 시청하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계속 이어집니다. 한준석은 망설임 없이 차가운 강물 속으로 뛰어들었다. 천둥이가 필사적으로 헤엄쳐 데려온 소녀를 안전하게 끌어올리는 동안 그의 심장은 격렬하게 뛰었다. 서연은 의식이 없었지만 작은 손으로는 여전히 곰 인형을 꼭 붙잡고 있었다. 준석은 소녀를 조심스럽게 안고 자신의 농장으로 달렸다. 천둥이는 마치 수호자처럼 그들의 뒤를 따랐다. 농장의 따뜻한 부엌에서 준석의 오랜 친구이자 이웃인 강미영이 즉시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다. 그녀는 간호사 경험이 있었고 서연의 상태를 신속하게 살폈다. 아이가 천이 많이 떨어졌어요. 빨리 따뜻하게 해야 해요. 미영은 능숙한 손놀림으로 서연의 젖은 옷을 벗기고 따뜻한 담요로 감쌌다. 준석은 부엌 창문을 통해 강변을 주시했다. 검은 승용차는 이미 사라진 후였다. 그의 마음속에는 수많은 의문이 일었다. 왜 이렇게 어린 아이가 이른 아침에 강가에 있었을까? 왜 그 차는 그렇게 서둘러 사라졌을까? 천둥이의 이상한 행동은 또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준석 씨, 이것 좀 보세요. 미영의 목소리가 그의 생각을 깨웠다.
그녀는 서연의 곰 인형을 들고 있었다. 인형의 등에 달린 작은 주머니에서 금색 열쇠와 접힌 종이 한 장이 나왔다. 종이를 펼치자 깔끔한 필체로 쓰여진 글씨가 드러났다. 내 소중한 딸에게 엄마가 항상 지켜볼게. 이 열쇠를 잘 간직해야 해. 윤혜진, 혜진이라고요? 미영이 놀란 목소리로 말했다. 혹시 그 박현우의 아내 윤혜진 씨 말씀하시는 거예요? 몇 달 전에 실종된... 그녀의 말은 미처 끝나지 못했다. 서연이 기침을 하며 눈을 떴기 때문이다. 소녀의 눈에는 깊은 공포가 서려 있었다. 하지만 천둥이가 창가에서 고개를 들이밀자 작은 미소가 번졌다. 말은 부드럽게 울며 창틀에 코를 비볐다. 서연은 떨리는 손을 뻗어 천둥이의 갈기를 쓰다듬었다. 괜찮아, 이제 안전해. 미영이 부드럽게 말했다.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여전히 경계하는 눈빛이었다. 준석은 따뜻한 우유를 가져왔고 소녀는 조심스럽게 한 모금씩 마셨다. 그때 농장 앞 도로에서 차 소리가 들렸다. 천둥이가 즉시 귀를 쫑긋 세우고 낮게 울었다. 준석과 미영은 눈빛을 교환했다. 미영은 재빨리 서연을 안고 뒷문으로 향했다. 헛간으로 가요. 거기가 안전할 거예요. 준석은 현관으로 향하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이제 자신이 큰 수수께끼에 휘말렸다는 것을 알았다. 윤혜진의 실종, 박현우의 수상한 행동, 그리고 이 모든 것의 중심에 있는 작은 소녀. 준석은 이 모든 것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았다. 천둥이는 헛간 쪽으로 달려가 미영과 서연의 뒤를 따랐다. 말의 발굽소리는 마치 약속처럼 들렸다. 이제부터 이 특별한 소녀를 지키겠다는 무언의 맹세였다. 농장의 뒷마당에서는 나비들이 봄꽃 위를 날아다녔고 아침 안개는 서서히 걷히고 있었다. 농장 헛간의 건초더미 사이에서 미영은 서연을 안전하게 숨겼다. 천둥이는 충실한 경비병처럼 헛간 입구를 지켰다. 앞마당에서는 준석이 예상치 못한 방문객을 맞이했다. 안녕하세요, 박현우입니다. 고급스러운 양복을 입은 남자가 자신을 소개했다. 그의 뒤로는 2명의 경찰관이 서 있었다. 제 딸을 찾고 있습니다. 혹시 이 근처에서 아이를 보지 못하셨나요? 준석은 평온한 표정을 유지하려 노력했다. 아니요, 특별히 본 적 없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요? 그의 목소리는 의도적으로 무심했다. 현우의 얼굴에 순간적으로 긴장감이 스쳐 지나갔다. 강가에서 사고가 있었어요. 제 딸이 물에 빠졌거든요. 그의 목소리는 감정적으로 들렸지만 어딘가 부자연스러웠다. 경찰관 중 한 명이 앞으로 나섰다. 근처를 수색하고 있습니다. 혹시 수상한 점을 발견하시면 즉시 연락해 주세요. 그는 명함을 건네며 말했다. 준석은 고개를 끄덕였다. 물론이죠. 정말 안타까운 일이네요. 그의 마음속에서는 분노가 끓어올랐지만 표정은 담담했다. 방문객들이 떠나자마자 준석은 헛간으로 달려갔다. 미영은 이미 서연을 데리고 헛간 뒤편의 비밀 통로를 통해 자신의 집으로 향하고 있었다. 천둥이는 그들의 발자국을 지우듯 흙을 밟으며 뒤따랐다. 미영의 집은 마을 끝자락에 있는 오래된 한옥이었다. 담쟁이 덩굴이 담장을 뒤덮어 바깥에서는 잘 보이지 않았다. 안채로 들어서자 미영은 서연을 안전하게 방에 눕혔다. 준석 씨, 이거 봐요. 미영이 노트북을 펼쳤다. 화면에는 몇 달 전 윤혜진의 실종 사건을 다룬 뉴스 기사가 떠 있었다. 혜진 씨가 실종되기 전 은행에서 큰 금액을 이체했대요. 그리고 이상한 건 그녀는 잠시 멈추었다가 말을 이었다. 그날 밤 방범 카메라에 찍힌 영상을 보면 혜진 씨가 누군가와 만나는 장면이 있어요. 준석은 영상을 자세히 들여다보았다. 어두운 주차장에서 혜진으로 보이는 여성이 검은 우산을 든 누군가와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갑자기 서연이 작은 소리로 말했다. 이모. 두 사람은 놀라서 돌아보았다. 서연이 천천히 고개를 들어 화면을 바라보았다.
그건 지원 이모예요. 미영은 부드럽게 물었다. 지원 이모가 누구니? 서연아? 엄마의 동생이에요. 나비가 많은 집에 살아요. 서연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또렷했다. 엄마가 말했어요. 무서운 일이 생기면 이모를 찾으라고. 준석과 미영은 서로를 바라보았다. 윤지원. 그들은 그 이름을 어디선가 들은 적이 있었다. 마을 외곽에 있는 푸른 나비 보호구역을 운영하는 사람이었다. 창밖에서 천둥이가 갑자기 귀를 쫑긋 세우며 낮게 울었다. 멀리서 차 엔진 소리가 들려왔다. 미영은 재빨리 커튼을 쳤다. 서둘러야 해요. 이대로는 안전하지 않아요. 준석은 결심한 듯 말했다. 나비 보호구역으로 가야겠어요. 하지만 그 전에 그는 서연이가 쥐고 있던 금색 열쇠를 바라보았다. 이 열쇠가 무엇을 여는지 알아내야 해요. 서연은 곰 인형을 꼭 아는 채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엄마가 은행에 특별한 것을 넣어뒀다고 했어요. 나를 위한 거라고. 밖에서 들리는 발자국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다. 천둥이는 이제 확실한 경계 태세를 취했다. 준석은 재빨리 결정을 내려야 했다. 그들에게는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이 흘러가고 있었다. 어둠이 내리기 시작할 무렵 미영의 차가 좁은 시골길을 따라 조심스럽게 움직였다. 뒷좌석에는 서연이가 곰 인형을 꼭 아는 채 웅크리고 있었고 준석은 긴장된 표정으로 룸미러를 주시했다. 천둥이는 그들을 뒤따르며 들판을 가로질러 달렸다. 저기에요. 미영이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어스름한 빛 속에서 푸른색 나비 모양의 간판이 희미하게 빛났다. 푸른 나비 보호구역이라고 쓰여 있었다. 좁은 흙길 끝에는 고풍스러운 한옥이 보였다. 현관 앞에 차를 세우자 마치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이 문이 열렸다. 단아한 차림의 중년 여성이 나타났다. 윤지원이었다. 그녀의 눈에서는 깊은 슬픔과 결의가 동시에 느껴졌다. 서연아, 지원해. 목소리가 떨렸다. 서연은 처음으로 환한 미소를 지었다. 이모, 지원은 서연을 품에 안았다. 드디어 왔구나. 내 엄마가 널 기다리고 있단다. 그 말에 모두가 놀라서 서로를 바라보았다. 집 안으로 들어서자 따뜻한 차향이 그들을 맞이했다. 거실 한켠에는 크고 작은 나비 표본들이 진열되어 있었다. 그 중에서도 특히 눈에 띄는 것은 반짝이는 푸른빛의 나비였다. 파랑제비 나비예요. 지원이 설명했다. 멸종 위기에 처한 종이죠. 하지만 우리는 이곳에서 그들을 보호하고 있어요. 마치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었다. 마치 우리가 서연이를 지키는 것처럼요. 안방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문이 천천히 열리며 한 여인이 나타났다. 윤혜진이었다. 그녀의 머리카락은 짧게 잘려 있었고 얼굴은 창백했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강인했다. 엄마, 서연의 외침이 집안을 울렸다. 모녀는 서로를 꼭 껴안았다. 혜진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다. 미안해 우리 딸. 엄마가 이렇게 오래 걸렸네. 혜진은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하지만 이제는 모든 것을 바로잡을 수 있어. 준석과 미영은 조용히 그 광경을 지켜보았다. 창 밖에서는 천둥이가 평화롭게 풀을 뜯고 있었다. 처음으로 그의 모습이 편안해 보였다. 혜진은 천천히 자리에 앉아 이야기를 시작했다. 현우가 서연이의 치료비를 빌미로 대출을 받았어요. 하지만 그건 거짓이었죠. 그는 그 돈을 주식과 도박에 날렸어요. 그리고 그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서연이의 할머니가 남긴 유산을 노리고 있었어요. 지원이 말을 이었다. 언니가 그의 계획을 알아냈을 때 우리는 서연이를 지키기 위한 계획을 세웠어요. 하지만 현우의 세력이 너무 강했죠. 경찰도 은행도 모두 그의 편이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증거가 있어요. 혜진이 서연의 곰 인형을 가리켰다. 그 열쇠가 모든 것을 바꿀 거예요. 갑자기 천둥이의 날카로운 울음소리가 밤 공기를 갈랐다. 모두가 창밖을 바라보았다. 멀리서 여러 대의 차 헤드라이트가 보호구역으로 향하고 있었다. 지원은 재빨리 일어났다. 지하 통로로 가야 해요. 이쪽이에요. 그녀는 벽에 있는 은밀한
문을 열었다. 혜진은 서연을 안았다. 이제 곧 끝날 거야, 우리 딸. 엄마가 약속할게. 밤하늘에서는 푸른 나비 한 마리가 달빛을 받으며 날아갔다. 그것은 마치 희망의 신호와도 같았다. 지하 통로는 좁고 어두웠지만 지원은 익숙한 듯 앞장서서 걸었다. 혜진이 서연을 안고 그 뒤를 따랐고 준석과 미영이 맨 뒤에서 발소리를 죽여가며 걸었다. 위층에서는 발자국 소리와 가구가 넘어지는 소리가 들렸다. 이 통로는 일제강점기 때 만들어진 거예요. 지원이 작은 목소리로 설명했다. 독립운동가들의 피난 경로였죠. 이제는 우리를 지키는 통로가 됐네요. 갑자기 천둥이의 울음소리가 멀리서 들려왔다. 그 소리에는 특별한 의미가 담겨 있는 듯했다. 천둥이가 그들의 주의를 돌리고 있어요. 준석이 말했다. 통로는 여러 갈래로 나뉘어져 있었다. 지원은 망설임 없이 오른쪽 길을 선택했다. 이쪽이에요. 은행으로 가는 지름길이죠. 은행이요? 미영이 놀라서 물었다. 혜진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요. 우리가 가진 모든 증거는 은행 금고에 있어요. 서연이의 열쇠가 그걸 열 수 있죠. 지원은 갑자기 걸음을 멈추었다. 앞쪽에서 희미한 빛이 보였다. 도착했어요. 이제 은행 지하실로 통하는 비밀 입구예요. 준석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다. 어떻게 이런 통로가 있는 건가요? 이 은행은 원래 독립운동 자금을 보관하던 곳이었어요. 지원이 설명했다. 그들은 이런 비상 통로들을 여러 개 만들어뒀죠. 지금은 거의 다 잊혀졌지만 우리 가족은 대대로 이 비밀을 지켜왔어요. 은행 지하실로 이어지는 문을 열자 차가운 공기가 그들을 맞이했다. 혜진은 서연의 손에서 금색 열쇠를 받아들었다. 이제 거의 다 왔어. 우리 딸. 지하 금고실에는 수백 개의 금고가 벽을 따라 늘어서 있었다. 혜진은 망설임 없이 구석에 있는 작은 금고로 향했다. 열쇠가 부드럽게 돌아갔다. 금고 안에는 두꺼운 서류 뭉치와 USB가 있었다. 여기 모든 게 있어요. 혜진의 목소리가 떨렸다. 현우의 불법 대출 내역, 횡령 증거, 그리고 서연이를 해치려 했던 모든 계획들. 그때 위층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렸다. 누군가가 지하실로 내려오고 있었다. 미영은 재빨리 손전등을 껐다이 서둘러요. 지원이 다급하게 속삭였다. 뒷문으로 나가야 해요. 하지만 그들이 움직이기도 전에 지하실 문이 열렸다. 불빛이 계단을 비추었다. 혜진은 서연을 꼭 안았다. 지원은 무언가를 결심한 듯한 표정을 지었다. 그때 밖에서 천둥이의 울음소리가 크게 들렸다. 동시에 은행 경보 시스템이 울리기 시작했다. 위층의 발자국 소리가 혼란스럽게 흩어졌다. 지금이에요. 준석이 외쳤다. 그들은 어둠 속에서 서로의 손을 잡았다. 이제 그들 앞에는 두 가지 길만이 남아 있었다. 도망치거나 아니면 마지막 승부를 벌이거나. 밖에서는 푸른 나비 한 마리가 은은한 달빛 아래 날개를 펼쳤다. 그것은 마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신호 같았다. 은행 지하실의 어둠 속에서 혜진은 결단력 있는 목소리로 말했다. 더 이상 도망치지 않을 거예요. 그녀는 서류 뭉치를 단단히 쥐었다. 이제는 맞설 시간이에요. 계단 위에서 현우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혜진 씨, 알고 있어요. 거기 있다는 걸. 그의 발걸음이 천천히 계단을 내려왔다. 이제 그만하면 되지 않았어요? 준석은 미영과 눈빛을 교환했다. 그들은 조용히 양쪽으로 흩어져 그림자 속에 숨었다. 지원은 서연을 안전하게 뒤쪽으로 데리고 갔다. 현우가 마지막 계단을 내려섰을 때 혜진이 손전등을 켰다. 밝은 빛이 현우의 얼굴을 비추었다. 그의 완벽한 양복과 달리 눈빛은 혼란스러워 보였다. 그만하면 됐다고요? 혜진의 목소리가 차갑게 울렸다. 당신이 우리 딸을 해치려 했잖아요. 그것도 돈 때문에. 현우는 쓴웃음을 지었다. 당신은 모르잖아요. 얼마나 많은 빚이 있는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쫓고 있는지. 그래서 서연이를 희생시키려 했어요. 혜진이 서류를 들어올렸다. 여기 모든 증거가 있어요. 당신의 불법 대출, 횡령, 그리고 우리 딸을 해치려 했던 계획까지. 그때
위층에서 요란한 소리가 들렸다. 천둥이가 은행 로비로 돌진한 것이었다. 경찰 사이렌 소리가 거리를 울렸다. 아버지, 서연의 작은 목소리가 어둠 속에서 들려왔다. 왜 그랬어요? 현우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다. 그의 눈에서 처음으로 진실된 감정이 비쳤다. 후회였을까? 아니면 부끄러움이었을까? 지원이 앞으로 나섰다. 현우 씨, 이제 선택할 시간이에요. 자수하고 모든 것을 바로잡던지, 아니면 그녀의 말이 차에 끝나기도 전에 정의로운 경찰들이 지하실로 들이닥쳤다. 그들의 선두에는 강력계 최 반장이 있었다. 박현우 씨, 체포하겠습니다. 당신의 범죄 행위에 대한 제보를 받았습니다. 현우는 마지막으로 한번 서연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복잡한 감정이 교차했다. 그리고 조용히 양손을 내밀었다. 한 달 후 푸른 나비 보호구역은 봄 기운으로 가득했다. 서연은 휠체어를 타고 정원을 거닐고 있었다. 천둥이가 그녀 곁을 지키듯 따라다녔다. 혜진과 지원은 테라스에서 차를 마시며 그들을 지켜보았다. 이제 서연이가 웃네요. 준석이 말했다. 그와 미영은 주말마다 보호구역을 방문했다. 미영은 미소를 지었다. 그래요, 마치 저 푸른 나비처럼 자유롭게 날개짓을 하고 있어요. 정원에서는 수많은 푸른 나비들이 햇살 속에서 날아다녔다. 그들의 날개짓은 마치 희망의 춤사위 같았다. 서연은 이제 자신만의 이야기를 써내려가고 있었다. 그것은 두려움이 아닌 사랑으로, 어둠이 아닌 빛으로 가득한 이야기였다. 이었습니다. 끝. 친애하는 시청자 여러분, 서연이와 푸른 나비들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납니다. 하지만 이것은 새로운 시작일 뿐입니다. 여러분도 삶 속에서 자신만의 날개를 펼치고 계시나요?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매일 우리는 새로운 이야기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삶의 복잡한 순간들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